안녕하세요. 화물 운송 자격시험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안전운행을 강의할 김향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안전운행 중에서 교통사고의 요인과 여기 운전자 요인과 안전운행에 관해서 예상 문제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요인에는요, 도로교통체계의 구성 요소도 있고요. 교통사고의 3대 요인과 4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체계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1항 도로 및 교통신호등 등의 환경. 2항 도로교통법 등의 법규 및 사회적 환경. 3항 운전자 및 보행자를 비롯한 도로 사용자. 4항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도로 및 교통신호등 등의 환경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도로 환경이죠. 그래서 요거는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맞습니다. 그리고요, 도로교통법 등의 법규 및 사회적 환경, 요거는 도로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3항 운전자 및 보행자를 비롯한 도로 사용자, 이거는 사람, 사람에 대한 거라 도로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맞습니다. 4항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 이거는 차에 대한 거죠. 그래서 맞고요. 도로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그래서 환경, 사람, 차량 등이고, 2항 도로교통법 등의 법규 및 사회적 환경은 구성하는 요소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항이 정답입니다. 도로교통체계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요, 사람, 환경, 차량, 요 세 가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에는요, 운전자가 있고 보행자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환경에는요, 도로가 있죠. 그리고 도로 표지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로 환경에 포함이 되고요. 차량은 뭐냐면 우리들이 운전하는 자동차, 요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환경, 차량,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도로교통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차량, 맞습니다. 도로 사용자, 사람 맞죠? 도로 및 교통 신호등 등의 환경, 요거 환경 맞죠? 그래서 답은 도로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4번 관련 법규가 아닙니다. 4항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번에도 교통체계와 거리가 먼 것인데, 구성하는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차량 맞습니다. 도로 사용자, 사람 맞고요. 도로 및 교통 신호등 등의 환경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하철 사용자, 이것도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도로가 아니고 철도 교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교통사고에는 3가지 요인도 있고 4가지 요인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적 요인이 있고요. 자동차에 의해 사고가 나는 차량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요인과 환경 요인을 하나로 묶으면 3대 요인이 되고요. 도로 요인과 환경 요인을 나눠서 도로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을 지으면 4대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적 요인, 차량 요인, 도로, 환경 요인,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의 3대 요인이고요. 자, 여기에서 인적 요인, 차량 요인, 도로 요인, 환경 요인, 이렇게 도로 요인과 환경 요인을 구분을 하면 4대 요인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교통 환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보행자 교통 상황, 이거 교통 상황 맞죠? 차량 교통량, 차량이 얼마나
통행량이 맞나? 이거 교통량, 이것도 교통 환경에 해당합니다. 차량 구조 장치, 이거는 아니죠. 자, 그리고 운행차 구성, 이것도 교통 환경에 맞습니다. 해당이 돼서 차량 구조 장치는 이거는 교통 환경에 해당되지 않아 3번을 하시면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환경 요인은 악천 후 여건에서 발생한다. 맞습니다. 환경이 갑자기 뭐 안개가 꼈다거나 갑자기 도로에 얼음이 기온이 낮아져서 도로가 뭐 빙판이 됐다거나 했을 때 이런 환경 요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항은 교통사고의 3대 요인은 인적 요인과 차량 요인, 도로 환경 요인.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둘 이상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유발된다. 이것도 교통사고 요인으로 바른 설명입니다. 차량 요인에는 노면 표시, 방호책, 도로 안전시설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차량 요인에는 요게 아니고 요거는 도로 요인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요인 중 설명이 틀린 것은 4번 항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도로 요인은 도로 구조와 안전시설 등에 관한 것이다. 네, 이거 맞습니다. 1번 항이고요. 자, 2번 항도 환경 요인은 자연, 교통, 사회, 구조, 환경 등의 하부 요인으로 구성된다. 이것도 교통사고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3항 교통사고의 4대 요인은 인적 요인, 차량 요인, 도로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4대 요인 중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요, 교통사고의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교통사고는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2가지나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4번을 고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틀린 곳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모든 교통사고는 하나의 요인으로 일어난다. 조금 전에 풀어봤죠?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2개나 3개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이거 바르지 않은 설명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인적 요인은 운전자의 적성과 자질, 운전 습관, 내적 태도 등에 관한 것이다. 인적 요인은 사람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거죠. 이 사람이 운전 습관이 신호등이 바뀔 때 빨리 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거나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던가 이런 습관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자, 환경 요인은 자연환경, 교통환경, 사회환경, 구조환경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환경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설명이지요. 차량 요인은 차량 구조장치, 부속품 또는 적화 등에 관한 것이다. 물건을 어떻게 실었는데 실을 때 제대로 균형을 맞춰서 실었는지 아니면 너무 과적을 하면은 사고가 날 수 있겠죠. 물건을 실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서 실었으면 이것도 사고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 구조장치, 부속품이나 적화 등은 차량 요인에 해당된다. 이것도 교통사고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설명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르지 않은 것을 선택하라 그래서 모든 교통사고는 하나의 요인으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1번 항을 고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운전자 요인과 안전 운행에서는요, 운전 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도 특성이 있고요. 사고도 심리가 있습니다. 운전피로, 보행자, 교통 약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 특성에서 인지 판단 조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 과정을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운전은요, 인지 과정, 판단 과정, 조작 과정이 반복돼서 일어나는데, 인지는 뭐냐면요,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겠다. 이런 거를 눈으로 시각을 먼저 확인을 해서, 그래서 판단을 합니다. 아, 이거 멈출까?
가야 되나 하는 판단, 그래서 빨간불이니까 멈춰야지 하는 판단을 내리면 그 다음에 조작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는 이런 인지 판단 조작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운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요인으로는요, 인지 과정의 결함이 많다. 이거는 안전 불감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판단을 잘못 보고 잘못 결정을 내리는 거죠. 저기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내가 빨리 가면 저 사람보다 먼저 갈 수 있어. 위험하지 않아. 이런 안전 불감증이 있어서 판단을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이런 인지 과정의 결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 습관이 몸에 잘못 체득이 된 거죠. 천천히 양보 운전하고 우리가 신호를 잘 지키고 해야 되는데 뭐 급한 마음에 바쁜 마음에 급하게 브레이크 밟고 급하게 뭐 이렇게 멈추려고 하는 급제동하거나 이런 습관이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사람에 의한 운전자 요인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자의 인지, 판단, 조작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1번 보면은요,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는 인지, 판단, 조작 과정의 어느 특정 과정에서만 비롯된다 그랬어요. 교통사고는 한 가지 과정이 아니고요. 두 가지나 세 가지 과정이 중첩돼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설명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을 고르시면 되고요. 인지는 교통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판단은 어떻게 자동차를 움직여 운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결정이 내렸으면 그 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 그게 조작이죠. 그래서 2항, 3항, 4항은 바른 설명이고요. 바르지 않은 설명은 1번이라 1번 항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전에도 운전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별 특성이 있고요. 심리 상태가 일정치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거나 또 기분이 나쁘거나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이럴 때 심리적 상태가 사람마다 일정치 않고요. 그 다음에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운전 특성은 이렇게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고요. 심리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런 심리적 상태에서도 영향을 받고요. 환경 조건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운전 특성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행위로서 운전자의 신체 생리적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병, 피로, 흥미, 약물이 있습니다. 요거 질병, 몸이 아픈 거, 요거 신체적 조건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피로, 너무 운전을 장시간 해서 몸에 지금 피로가 쌓였어요. 근데 이것도 신체적인 조건이나 생리적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흥미,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정서적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자, 약을 먹어서 졸릴 수도 있어요. 몸이 좀 쉬고 싶어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질병, 피로, 약물은 운전자의 신체 생리적 조건이고 신체 생리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흥미. 흥미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망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 중 운전 특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1항 보면 운전자의 신체 생리적 조건에는요, 피로, 약물, 질병 등이 포함된다. 요거는 특성에 관련된 바른 설명이지요. 2번 운전 과정은 인지, 판단, 조작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다. 요것도 운전 특성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3항 인적 요인은 다른 요인에 비해 변화시키거나 수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요거는요, 우리가 몸의 습관으로 체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3항 인적 요인은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전 특성과 관련이 없는 설명은 3항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중
인지 과정의 결함에 의한 사고가 많다. 네, 사람이 판단을 잘못해서 나오는 사고가 많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운전자가 정보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심성 신경을 통해 정보 처리 부위인 뇌로 전달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구심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자, 밖에 있는 거를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자, 모으는 걸 말하는데요. 눈으로 보고요. 자, 밖에 위험한 상황인지 속도를 줄여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를 밖에 있는 정보를 하나의 한 곳으로 모으는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자, 정보를 자,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뇌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심성 신경에 의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정이 났으면 그 다음에 바깥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심성, 자, 요거는 안쪽으로 모았고요. 요거는 원심성 신경이라 그래서 결정을 바깥으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운전 조작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여야 되겠구나,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운전 조작 행위가 그 다음에는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자, 구심성 신경, 의사결정, 원심성 신경, 운전 조작 행위, 이렇게 운전자의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살짝 순서를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운전자의 정보 처리 과정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예, 먼저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의사결정하고요. 결정이 됐으면 원심성 바깥으로 원심성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보내면 운전 조작 행위가 일어나는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운전자 요인과 안전 운전에서요. 여기 시각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렇게 정보의 대부분이 시각을 통해서 드리는데요. 정보를 획득을 하는데 여기 시각은 속도가 빠르면은 시력이 떨어지는 요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속도가 빠르면 시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 속도가 빠르면은 시야의 범위도 좁아집니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면 전방 주시점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보면은 전방 주시점이 멀어져서 그 광고판을 보면은 글씨도 크고 간결하게 하는 게 이런 특성 때문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과 관련되는 시각의 특성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1항 운전자는 운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청각을 통해서 획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청각을 통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고 뭐를 통해서 획득한다 그랬나요? 네, 눈으로, 시각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획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 항이 시각의 특성으로 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1번 항 선택하시면 되고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방 주시점은 멀어집니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람의 시력은 떨어지고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의 범위도 좁아집니다. 자, 시력에는요, 정지 시력, 동체 시력, 야간 시력이 있습니다. 정지 시력은요, 아주 밝은 상태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시력을 정지 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지 시력과 자, 여기에서 동체 시력이 있는데요. 이 동체 시력은 뭐냐면 움직이면서 자동차나 사람 등 움직이면서 보는 시력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를 보거나 내가 운전을 해서 움직이면서 보는 시력을 말하는데 여기요 동자는 움직일 동자를
쓴다는 거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야간 시력은 야간에 보는 시력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동체 시력, 우리가 운전할 때는 이 동체 시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동체 시력을 보면은요, 동체 시력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동체 시력은 저하가 되는 특성이 있고요. 자, 연령이 높아요. 예, 높아도 동체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운전을 안 하시게 뭐 몇 세 정도 되시면 안 하셔 저기 면허증을 반납해 주십사 하는 것도 이런 것도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로가 누적이 돼요. 그래도 동체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체 시력의 특징은 이동 속도, 연령, 피로가 누적이 될수록 동체 시력은 떨어진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동체 시력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항 움직이는 물체 또는 움직이면서 다른 자동차나 사물 등의 물체를 보는 시력을 말한다. 네, 1항 설명이 동체 시력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죠. 그래서 1항이 맞고요. 자, 2항 장시간 운전에 의한 피로 상태가 있을 때는 동체 시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상승이 아니고 저하된다 그랬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저하됩니다. 근데 여기 반대로 상승한다 그랬죠? 자, 물체의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이것도 상승이 아니라 저하됩니다. 자, 야간 시력은요, 야간에는 시력이 저하가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해질 무렵에는 자, 이렇게 가로등을 켜도 주변 시력과 거의 비슷해서 운전하기가 가장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조등을 켜도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야간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시력이 있네요. 예. 요거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야간에 보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어둡기 때문에 대상물을 명확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야간 시력과 주시 대상에서 보면은요,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색깔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기 무언가가 있다고 인지하기 쉬운 옷 색깔이 있어요. 그 옷 색깔은 무슨 색이냐면 흰색 있고요, 엷은 항색, 검정색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람을 확인하기 쉬운 옷 색깔이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게 사람을 확인하기 쉬운 옷 색깔은 여기 적색이라는 거. 예? 사람을 확인하기 쉬운 옷 색깔은 적색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적색, 백색, 흑색이 있는데 흑색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주행 시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쉬운 옷 색깔의 순서로 맞는 것은 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무언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쉬운 옷 색깔은 흰색, 엷은 항색, 황색 순이다. 네, 이거 맞죠? 여기 적색, 청색, 흑색 아니고요. 흰색, 적색, 흑색 아니고 1번 흰색, 엷은 항색, 황색 순이다. 흑색 순이다. 예,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야간 시력과 주시 대상의 관계에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쉬운 옷 색깔입니다. 조금 전에도 했었죠. 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쉬운 옷 색깔은 흰색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시력과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색깔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항, 흑색의 경우는 신체의 노출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노출 정도가 심할수록 빨리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 군인들 얼굴에다가 막 분장하죠? 네,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사람 피부를 최대한 노출을 안 하고 어두운 색으로 옷을 입으면 잘 식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노출 정도가 심할수록 빨리 확인할 수 있다. 네. 요거는 옷 색깔과 관련성이 있는 옳은 설명이고요. 자, 2항에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쉬운 옷 색깔은 흰색, 엷은 항색, 흑색 순이다. 요것도 맞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쉬운 옷 색깔은 백색, 흑색 순이며 적색이 가장 어렵다. 이것이
적합한 설명이 아니죠. 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쉬운 옷 색깔은 적색, 백색, 흑색 순이라 요거 3항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3항에서는 옷 색깔과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3항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주시 대상인 사람의 움직이는 방향을 알아맞히는데 가장 쉬운 옷 색깔은 적색이며 흑색이 가장 어렵다. 네. 그래서 3항 선택하시면 되고요. 야간 시력에서는요. 자, 야간에는 상대 이렇게 차량이 전조등이 있습니다. 그 전조등 때문에 물체나 보행인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기 전에요. 운전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야도 좁아집니다. 야간에는 당연히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시야가 좁아지고요. 이거 상대 차량이 전조등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 문제 한번 보면은요. 야간에 마주오는 대형 차량 간의 전조등 불빛으로, 맞은편 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보행자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어요. 여기에서 문제에 좀 답이 있기는 합니다. 자,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는 현상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증발 현상입니다. 증발 현상 때문에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짠 하고 사라지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서 특히 야간 운전에는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명수능, 암수능, 심시력이 있는데요. 암수능은 뭐냐면은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 적응해서 시력이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암수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수능은 이거하고 반대 개념이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변할 때 적응해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명수능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터널을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요, 어두운 터널에서 지금 밝은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밝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명수능이고요. 이거는 지금 밝은 곳에서 터널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 안이 어둡기 때문에 이거는 암수능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명수능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1항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변할 때 시력이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자, 명수능, 자, 맞죠? 자, 그런 다음에 명수능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1항은요. 2항을 보면은요.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주변의 눈부심으로 인해 물체가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를 말한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암수능보다 시력 회복이 느리다. 네, 아니죠. 예, 암수능보다 명수능의 시력 회복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오니까 시력 회복이 빠릅니다. 4항 암수능과 반대로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밝은 도로로 주행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바르지 않은 설명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3번 3항 선택하시면 됩니다. 명수능과 암수능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네, 1항 명수능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명수능에 걸리는 시간은 암수능보다 빨라 수초 1분에 불과하다. 네, 맞고요. 자, 터널이 아닌 곳에서 완전한 암수능에는 30분 혹은 그 이상 걸리며 이것은 빛의 강도에 좌우된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명수능은 조명의 밝은 조건에서 어두운 조건으로 변할 때 사람의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해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명수능 설명이 아니라 암수능 설명이죠. 그래서 바르지 않은 3항 선택하면 되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심시력,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전방에 물체가 있는지, 몇 미터에 뭐가 있는지 이거 눈으로 목측하는 것, 예, 요거를 우리가 심경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심시력이라고 하는 거, 예, 알아주시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에 있는 대상물까지 거리를 목측하는 거, 네. 이걸 A라고 하고요. 그 기능을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했듯이 심경각, 심시력. 목측은 심경각, 그 기능은 심시력. 예.
자, 속도와 시야를 보겠습니다. 시야의 범위는 자동차 속도에 반비례해 좁아집니다. 속도가 높아지면 자동차 범위는, 시야의 범위는 좁아집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운전과 관련한 시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시축에서 벗어나는 시각에 따라 시력이 저하된다. 시야의 범위는 자동차의 속도에 반비례한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시야의 범위는 넓어진다. 네, 이 설명이 바르지 않은 설명이죠. 3항 고르면 되고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야 범위는 180에서 200도이다. 이것도 시야에 대한 바른 설명입니다. 바르지 않은 것 고르라 그래서 3항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시야에서 주의의 정도와 시야인데 이건 뭐냐면요.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집중해서 보면은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 왜냐하면 집중을 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주행시 공간의 특성입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시점은 멀어지고 그러면 시야는 어떻게 될까요? 좁아집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표지판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글씨도 크고 그림도 간결하고 그렇게 해두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시 공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시점은 멀어지고 시야는 넓어진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시점은 가까워지고 시야는 넓어진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시점은 가까워지고 시야는 좁아진다. 다 요거는 설명이 다 바르지 않고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시점은 멀어지고 그로 인해 시야가 좁아진다. 요거 4번 항이 주행시 공간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푸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